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예비 시모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대응하며 고구마 100개를 먹이고 파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남친은 일반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하고 양가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를 뵙고 너무 소름 끼쳐서 결혼할 마음이 싹 가시더라고요. 올가미 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는 남친, 본인과 함께 살면서 인생도 배우고 신앙생활도 배워야 한다는 어머니, 남친은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어머니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을 보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저도 남친 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파혼하겠다 말하고 남친과 헤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말에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남친 집에 제가 먼저 인사를 갔습니다. 추석 전 주말에 찾아뵈었어요. 갑자기 인사를 가게 된 것이라 편의점에서 가장 비싼 선물 세트를 사가지고 갔어요. 집에는 남친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었는데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구워놓았던 생선 냉장고에 있던 거 전자레인지에 데운 것이 메인 반찬이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갑자기 찾아뵌 것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밥 먹는 내내 저에게 별 말씀도 없으시고 궁금한 것도 없으신지 물어보시는 것도 없었습니다. 남친 여동생은 엄청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빠가 결혼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결혼을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동생 커플은 저희가 내년 봄에 결혼하고 나면 내후년에 결혼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해는 잘 안 되었지만 그런가 보다 했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남친 어머니의 긴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일단 결혼하면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답니다. 저는 남친과 얘기할 때 결혼하면 작은 빌라 전세라도 신혼집으로 구해서 살기로 했거든요. 우리 둘이 모은 돈과 대출 좀 받아서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방 3개짜리 그 집에서 신혼을 시작해야 한답니다. 아들과 꼭 함께 살아야 하고 남친 할머니는 너무 말이 많아서 모시기 힘든 사람이라 본인이 안 모시고 살았지만 본인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시고 살면 저에게 좋을 거랍니다. 남친이 쓰는 방이 가장 작은 방인데 여동생과 방을 바꿔줄 테니 여동생 방을 저희가 쓰면 된다 하시더군요. 퀸 사이즈 침대도 들어가지 못할 그 방에서 신혼을 시작하라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 어머니는 다음 얘기로 넘어가셨어요. 다른 것은 안 물으시고 제가 다니는 회사 위치를 물으시더군요. 어디라고 알려드리니 여기서 얼마나 걸리냐길래 버스 타고 40분 정도 걸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가깝네 하시더니 이제부터 저녁마다 퇴근길에 들러서 본인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고 말하셨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교회에서 해야 한답니다. 여동생 남친 쪽에서는 교회 결혼식을 거부하기 때문에 너희는 꼭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야 어머니 마음이 편할 것 같대요.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중간에 돈을 달라 하시더군요. 보통 며느리감이 인사를 오면 백화점 가서 몇십만 원짜리 선물 세트 같은 것을 사가지고 온다는데 너는 싸구려 선물 세트를 사가지고 왔으니 돈으로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집 며느리감은 통장에 돈 넣어주었다더라. 누구는 인사를 와서 용돈 얼마를 주고 갔다더라. 이런 얘기를 10분 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오기 전에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와야 한다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다음 다시 찾아와서 얼굴을 보이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없이 대충 시작하려거든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많이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이 옆에서 듣고만 있던 남친을 생각하니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곧바로 남친에게 헤어지자 말하지 못하고 다시 만난 것을 보면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남친에게 뭔가를 기대했나 봐요. 남친과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일단 남친을 떠봤어요. 어머니가 우리 계획을 모르시나 보다. 어떻게 그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냐 했더니 남친은 본인이 아들이라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대요.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말했더니 어머니 말씀대로 그 집에서 살면 돈도 아낄 수 있고 좋을 거라 하더군요.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혼자인데 그럼 우리 엄마는? 했더니 저에게 남동생이 있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더군요. 그리고 어머니 몸이 안 좋으셔서 더더욱 모시고 살아야 한답니다.
제가 어머니 뵈었을 때 어머니 정말 건강해 보였어요. 연세도 50대 중반이고요. 저와 얘기하는 중간에 아이고 죽겠다, 이런 추임새를 중간중간 넣으시기는 했는데 그 연세 여자분들이 자주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남친은 어머니 건강이 도대체 어디가 안 좋다는 건지, 그리고 남친에게 종교에 대한 것은 강요당하고 싶지 않다 말했습니다. 남친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냐 하더군요. 나는 나갈 마음이 없으니 나가기 힘든 것이라 했는데 일요일마다 가족 나들이 간다 생각하면 된다 말해서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가족 나들이를 매주 같은 곳으로 가나요? 야외도 아니고 실내로? 남친에게 결혼 다시 생각해 보겠다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성격 감당할 자신도 없고 내가 생각하던 결혼 생활과 너무 다른 생활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했어요. 남친은 잘 생각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남친과 통화를 하는데 남친에게 우리 결혼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남친은 뭐가 문제냐며 저를 또 설득하길래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가 계속 오는데 안 받았더니 장문의 문자가 오더군요. 자기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느껴졌는지 몰랐다나요? 너가 그렇게 싫다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는데 이제 와서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며칠간 남친과 통화를 했는데 남친은 이런저런 대안을 얘기하다가도 중간중간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결과를 뻔히 알면서 남친과 계속 대화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네요. 미련이 남아서였겠죠. 남친이 어머니와 다시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짓자고 하더군요. 자기가 어머니에게 확실하게 다 얘기를 할 테니 와서 보라고 하길래 얼떨결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가보니 어머니가 저에게 금식 기도는 하고 왔냐 묻는데 남친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서 이상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전에 했던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저녁마다 와서 성경 공부하자. 결혼식은 교회에서 해라. 나는 우리 아들이랑 꼭 함께 살아야 한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남친은 저와 얘기했던 것은 다 까먹었나 봐요. 아무 말도 없이 옆에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두 다리를 쭉 뻗더니 주물러 봐라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서 남친은 어머니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친이 어머니에게 우리는 따로 살아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남친에게 그게 말이 되냐고 하시더군요. 너 장가가고 제 시집 가면 나보고 혼자 살라는 말이냐며 화내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네가 우리 아들 꼬셔서 이런 말 나오게 만들었냐 하더군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저는 어머니 모시고 살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며느리로 들어오려면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도 모르냐 하시더군요. 나는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없다고 했죠. 우리 엄마도 아빠 없이 살아오셨고 동생은 아직 대학생이기 때문에 모시고 살면서 우리 둘이 생활비와 동생 학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나 혼자 벌고 있지만 결혼하고 나면 남편과 내가 같이 버니까 여유가 좀 생길 테니 나는 우리 엄마 곧바로 일 그만두게 하고 전부 우리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그게 지금 말이 되냐고 하더군요. 내 상황을 아시면서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시냐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소리 하려거든 당장 나가라고 결혼 절대 허락 못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남친과 헤어지겠다 말하고 나왔습니다. 남친이 따라 나와서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냐길래 네가 얘기한다 해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내가 얘기한 것이라고 했죠. 남친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참냐 하길래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헤어지자 했습니다. 처음 만난 나에게 선물 싸구려 사왔다고 돈으로 달라는 사람이 정상이냐? 저녁마다 성경 공부하게 매일 퇴근하고 집으로 와라 하는 사람이 정상이냐? 그런 소리 듣고도 아무 말 없는 너는 정상이냐? 너와 헤어질 것이다 하고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 남친 전화가 계속 왔는데 안 받았어요. 그리고 또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 읽지도 않았습니다. 결혼을 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친에게 다시 한번 기대를 걸었던 제가 참 멍청한 것 같고 남친과 함께 보낸 세월이 아까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저 울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남친을 제 편으로 만들 자신도 없었어요. 결혼 전에도 이 정도인데 결혼하고 나면 어머니와 한편이 되어서 어머니 말씀 잘 들으라고 강요할 사람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 그렇게 사랑한다 말하던 사람이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남친이 머리가 나쁜 게 고마운 것 같아요. 만약 머리가 좋은 남자였다면 제 뜻을 받아주는 척하고 결혼한 다음에 저를 들들 볶아 어머니 모시고 살게 만들었겠죠?
결혼한 후였으면 이혼할 결심으로 싸워야 해서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남친 머리 나쁜 걸 고마워해야 하나요? 지금도 가끔 스팸 문자함에 남친 문자가 와 있는데 이젠 남친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쓰니님이 대견스럽네요. 파혼이 이혼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으로 알 정도면 똑소리 나는 처자인 것 같습니다. 남친이 가로막고 있어 다가오지 못하고 있던 멋진 남자들이 쓰니님께 몰려들 거라 생각합니다.